김주근입니다. 1월 30일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무리 시장과 별개로 논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각 종목을 쭉 분석해 보면 한결같이 시장의 분위기와 그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면 시장은 계속 좋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의 주가들도 보다시피 다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다면 역시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비단 삼성전자, 현대차뿐만 아니고 개별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 입장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일부에서 한국전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12종목, 13종목을 봤는데 보세요.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전부 다 파세요 의견이었습니다. 전 다른 유튜버들과는 달리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 버티면은 올라갈 겁니다. 기다리세요 하는 이야기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할 줄 모릅니다. 기다려가지고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죠? 기다린다고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기다리더니 빨리 팔고 나중에 매도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이 차라리 곰같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 의견입니다. 내가 얼마에 샀더니 중요하지 않아요. 레고캠 바이어 내가 설령 74,900원에 샀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이죠, 그죠? 74,900원에 샀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주가가 내릴 것 같으면은 당장 팔아야죠. 그죠? 팔고, 예를 들어서 지금 6만원에 팔고 나중에 주가가 5만원 되면은 그때 가서 사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6만원에 팔고 5만원에 사는 게 유리하죠. 5만원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거꾸로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내가 레고캥 바이어를 예전에 얼마에 샀다 그럴까요? 예전에 얼마에 17,000원에 샀다 할지라도 17,000원에 샀다 할지라도 지금의 주가가 얼마입니까? 6만원이 됐든 9만원이 됐든 간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고요. 매수 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가 우리의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돼야 되지, 내가 그거 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로 그 주식 얼마에 샀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봤자 제가 하세요 어쩌고 라고 대해서 별로 그것에 의견하는, 여러분들이 얼마에 샀는지 매수 단가 밝혀봤자 저한테는 아무런 그게 참고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올라갈 것 같으면 사라, 기다리라.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파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부터 출발하는데, 일단 딱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실 줄 알죠? 그죠? 일목균형표 척 봐서 구름 위냐 아니냐, 기준선 위냐 아니냐, 후행스핀의 캔들 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매수냐, 보유냐, 매도냐를 결정할 수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기준선보다 이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네. 요날. 그죠? 요날 내려왔죠. 그 다음에 후행스팬은 요날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이날 더구나 기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름마저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당장 어째입니까? 그렇죠. 저의 의견은 당연히 매도입니다. 매도인데, 아까 앞에서 한국전력이건 대웅이건 한원시스템 등등을 갖다가 매도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매도하세요라고 한 분들한테 참고사항이 될 것 같으면, 혹시 그분들이 아직도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 자, 얘가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 주가가 상승 추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의 경우에도 얘가 구름 밑에서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본다 그랬죠. 그죠? 테스트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렇게 존재하죠.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죠?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세의 경우에도,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빠지지 않고요. 이렇게 바로 빠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보다시피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구름 밖으로 나온 다음에 어떻습니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를 테스트해보는, 제가 말이 설명하기 쉽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본다라고 설명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축구가 그렇게 했습니까? 무슨 이야기죠? 구름과의 이격을, 간격을 좁히려는 과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과의 이격을 벌어졌다가 좁혔다가 벌어졌다가 좁혔다가 그러면 축구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지면은 좁아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지금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매도의 찬스로 봐야 되죠. 아직 구름 밑이고 기준선 밑이니까 파세야. 더더구나 후행스팬이 캔들 밑에 있으니까 올라가면은 이런 뭡니까? 캔들이 다 뭐로 작용합니까? 저항선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캔들도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구름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테니까 얘가 좀처럼 구름 위로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얘가 기준선을 위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기준선 위로 올라가 버리면 구름 위로 올라간 거와 마찬가지니까 그때는 지금과 입장이 바뀌는 거죠. 밝은 세상으로 나왔네, 동굴을 벗어났네, 그늘을 벗어났네, 이 조정은 짧은 단기 조정에 끝났네, 그럼 다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고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뭐 계속 그러니까 여기는 애매한 상황이고 기준선 밑이고 구행스팬 밑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어떡하라고요? 일단 비중을 줄이고 보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레오켄 봐요. 그래서 다진 매도 역시 의견입니다. 그렇죠? 다진 매도. 자,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아직도 컵으로 보냐. 그래서 고점 매수라도 할까요? 라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거 두산 퓨얼셀 컵이드 핸들 맞냐? 혹시 무너진 거 아니냐? 인데요. 자, 아직 뭐 완벽하게 컵이드 핸들이 되려면 사실은 이런 지금 나흘 동안 밀렸습니다만은 상승, 그죠? 이 컵이 좀 핸들이 좀 이상하게 하죠. 핸들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핸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바박 올라가면서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이렇게 쑥쑥 날아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거래량을 빡 터진 건 좋았는데 하루 거래량밖에 안 터졌어요. 그렇죠? 하루 거래량 안 터지고 도리어 밀리면서 좀 정통적인 커비드 핸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의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항상 커비드 핸들이었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안 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자, 여기가 컵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컵이죠. 핸들이죠. 그리고 날아가죠. 이까지는 다 좋았는데, 여기서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터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주봉으로 봐서 거래량도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해서, 이거는 두산 퓨얼셀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거래도 터지고 주가도 올라가는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컵이 핸들 아니네라는 최악의 경우도 플랜 B, 혹시 뭐죠? 안 될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이냐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가 컵이었는데, 그죠? 이 고점을 넘기는 듯 하다가 도로 내려왔는데, 뭐 아직은 뭐 그렇다고 쳐. 지금 어떻습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요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게 영 좀 걸립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요게 뭐죠? 후행스팬이 캔들에 딱 걸렸으니까 대략적으로 넓게 봐서 이런 정도까지는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가고 구름 상단이라든지 이 근처에서 계속 지지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힘을 가지고 다시 올라갈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기대지. 그거는 완벽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 일단은 우리는 곧대로 현재에 나타나 있는 현상을 그대로 기준으로 거래한다 그러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저는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드리죠? 일단 일부라도 비중을 줄여 갑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힘을 내가지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로 따라가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내가 비록 그 고점에서 바닥에서 사고 싸게 사고 싸게 팔고 비싸게 사더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더 파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성 TNC 팔까요? 하셨거든요. 네. 팔까요? 했었거든요. 아까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 이게 뭡니까? 컵 without 핸들이 아니겠느냐. 컵 without 핸들은요, 어떻게 되느냐니까, 컵이 만들어지다가 핸들 없이 그냥 바로 빡 가는 게, 이게 그냥 둥근 천정이었다. 이 핸들 없이 바로 빡 가는 게 이게 컵 without 핸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두산 퓨어셀 어떻게 된 상황이냐니까, 두산 퓨어셀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빡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지금 이런 과정이 버벅거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전체를, 이 버벅거림을 전체를 컵으로 본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렇게 보기에는 이까지 전체를 이걸 컵으로 본다. 뭐 전혀 틀렸다는 의견은 아니겠네요. 그죠?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커지고 고점을 넘기는 물은 모습이 하다못해 거래량이라도, 강력한 거래량이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두산 퓨어셀. 갑자기 효성 TNC 하다가 두산 퓨어셀로 가버렸습니다만은, 자, 효성 TNC 다시 팔까요? 하셨거든요. 셀? 판다는 이야기는, 그냥 무턱대고 고점이라고 판다는 게 아니죠. 그죠? 기준을 세우시라. 그죠? 방향을 정해라. 둘 중에 하나. RSI로 거래할래? 기준선 따지고 거래할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RSI로 매매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RSI가 거래량은 필요 없고, RSI는 아직까지 73m 안 내려갔으니까 보고 계시다가 월요일이라도 얘가 내 주가가 밀리고 RSI가 73m 내려가면은 그때 파는 거죠. 반면에 RSI는 거래를 사고 팔고 많이 해야 되니까, 자주 해야 되니까. 그런 부장산이 있습니다. RSI. 대신에, 나 거래 잘 못해. 나는 좀 느긋하게 길게 보고 할래. 뭡니까? 기준선 보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기준선은요, 그냥 옆으로 형벌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쯤 되네요. 수요일쯤부터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요. 수요일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26만원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기준선이 위로 올라가니까 26만원보다 높은 수준인데 기준선을 하회하면은 그때 가서 매도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준선으로 거래하는지 RSI를 거래하는지 먼저 입장을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그 입장대로 원칙이 딱 되면 RSI대로 할래. 그러다 RSI가 70m 싹 내려갔다. 그럼 바로 파는 거고요. 아니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파는 거고. 헷갈린다 그러면 이거 반. RSI가 매도신호 나올 때 반 팔고, 그 다음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올 때 반 팔고, 이런 합병하는 전략도 있겠죠.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기준선도 건드리지 않았고, RSI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아니니까 그냥 더 두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에어부산입니다. 저희 그 LCC, 로우코스트 캐리어 종목 세 종목의 분석을 의뢰했었는데, 우리는 악착같이 한 종목밖에 안 하죠. 그죠? 자, 에어부산만 하고, 나머지 두 종목도 아마 비슷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내용이 어떻고, 그것보다는 일단 우리는 나타나 있는 차트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구름인데, 구름이 이게 한 줄로 단 구름이었는데, 구름마저 무너뜨렸으니까 매도였죠. 이후에 반등하더라도 구름 근처까지 오긴 했습니다만은, 구름을 근처에도 못 가고, 얇은 구름도 못 넘겼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구름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해서 아까 설명할 때 점점 두터워지죠. 이가 올라가기가 상대적으로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어부산, 그죠? 제 의견은 뭐겠습니까?
일단은 팔자. 그죠? 비중을 줄이자. 하는 겁니다. 그나마 기준선 위로 살짝 올라왔다면 좋았을 텐데,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다시 반등하더라도 구름이 두터워 보이니, 좀처럼 좋은 날이 오기가 어려울 테니까,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일단은 팔고 다시 생각하자는 거죠. 그렇죠. 이지바이오입니다. 20% 손실을 봤는데요. 매도할까요? 말씀드렸죠. 내가 언제 얼마에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 계속 보유하는 거고, 앞으로 내릴 것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더 팔아야 되죠. 그죠? 뭐 내가 얼마 벌었다, 얼마에 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시장의 균형이, 이지바이오 균형이 위쪽으로, 상승세 쪽으로 가 있습니까? 하락세로 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구름 위입니까? 아닙니까? 구름 아래. 기준선 위인가요? 아래쪽이죠. 그죠? 아래쪽이죠. 사실은 이지바이오는 지금 후행 스팬은 캔들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게 이동안에 액면 분할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거래가 정지됐잖아요. 그죠? 거래가 정지되면서 차트가 이상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여기서 차트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한 차트 분석은 잘 안 되긴 합니다만은 현재로 봐서 나타나기로는 그래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저는 앞에 있던 수많은 종목들, 에어부산 등등등의 종목에서 이런, 이지바이오.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비중을 줄입시다. 팝시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길게 버티자는 여행은 저는 잘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파세요. LV. 그 다음에 LVMC 홀딩스입니다. 일단은 뭐 그나마 이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는 낫네. 그죠? 다른 종목들은 다 한결같이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후행선 밑으로 내려오고 다 비실거린 종목이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기준선하고도 관계없고 전환수도 잘 버티고 있고 후행스팬도 한참 위에 있고 구름 위에 한참 있고, 그러니까 뭐 RSI가 내고 있으니까 좀 조정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반적으로 추세를 망가뜨릴 정도는 아니겠네 라고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아마도 수요일쯤 되면은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준선과 주가의 관계를 잘 보고 계시다가 주가가 기준선을 탁 건드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라도 매도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굳이 조정을 한다 보였다 그래서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나 그거 말고 빨리 거래하고 싶어. RSI로 거래할래. 그럼 RSI로 거래하면 진작에 이미 며칠 전에 벌써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RSI로 거래하느냐, 기준선대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을 정하시고 나서 매매 원칙을 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은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기준선대로 거래한다면 계속 보유 전략이죠. 그죠? 자, 나머지 세 종목들,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ARK의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크2라는 게임 관련주입니다. 미국 주식들입니다. 자,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솔린 차보다는 태양광이래. 뭡니까? 그죠. 배터리, 그죠? 전기 자동차를 주력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세네. 그죠? 상승세네. 그리고 보다시피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벌써 상당히 좀 테슬라란다.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는데, 얘는 그래도 기준선에서 잘 버티고 있고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후행 스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보유해도 되겠죠. 그죠? 일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 장기로 볼래. 예? 장기로 볼래. 그러면은 일봉 말고 주봉을 한번 보죠.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봉은 이 날짜로 기준선 위로 올라간 다음에 계속 가고 있죠. 그죠? 똑같은 원리죠. 주봉의 경우에도 언제 팝니까? RSI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판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물론 기준선은 계속 올라가요. 계속 기준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네요. 인데, 주봉서로 봐서 기준선 올라갈 예정인데, 주가는 기준선 위에 새까맣게 위에 있으니까,
이번 주에 기준선이 얼마가 되느냐니까 40달러인데, 40.89달러인데, 보이십니까? 그런데 종가가 50.68달러니까 뭐 한 10달러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그죠? 물론 기준선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기준선보다 한참 새까맣게 주봉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추세로 본다면 여전히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일봉으로 본다면 나 자주 매매하는데 일봉으로 거래한다 그래도 괜찮죠. 그죠? 만약에 일봉의 기준을 삼는다면 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일부 타진 매도 정도 의견이지 뭐 전반적인 추세가 상승세란 측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동그라미입니다. 그죠? 이 종목은 좋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RKK. 자, ARK의 이노베이션 ETF도 그죠? 그래서 혁신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ETF인데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냥 가만 갖고 계시라. 아마 예전에 아마 이때쯤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때도 뭐 계속 갖고 계시라. 뭐 불안하냐. 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승세가 조금 주춤거리더니, 그러더니,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기준선을 건들려 말락하고 있죠. 아직은 기준선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이때와 똑같죠. 그죠? 이때와. 그죠? 그러니까, 뭐, 기준선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이때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았었겠죠. 지금도 아직까지는 기준선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괜찮고, 또 후행 스팬이 캔들이 딱 닿네요. 그렇죠. 따라서, 통상, 어때 보면 얘가 후행 스핀에 캔들에 딱 닿았죠. 그죠?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캔들에 딱 닿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빠바바바바방 되면서 여기서 지지받았죠. 그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후행 스팬이 캔들에서 지지를 받을 공산이 높지 않겠냐. 여기도 그렇고 뭐 여러 차례 여기도 그렇고 여기나 여러 차례 얘가 후행스팬과 캔들에서 지지를 받은 역사가 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지지받고 돌아선다면 주가도 돌아설 테니까 여전히 보유. 기준선 문제가 아니고 후행스팬도 괜찮아 보니까 보유. 대신에 혹시나 일종의 기대 희망이죠. 그죠? 혹시나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떡합니까? 뭐 맨날 앞에 있는 종목들 수없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죠. 기준선마저 무너뜨리면 어떻게 한다고? 일부라도 비중을 좀 줄이고 그죠? 그룹 밑으로 안 내려가고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거나 하면 그것이 또 비중 줄이는 것만큼 다시 되사고 이러면서 탄력적으로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이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벌써 X를 쳐놨네. 아직은 아니죠. 그죠? 기준선 안 내려갔네. 아직은 매도가 아니죠. 벌써부터 매도, 하도 X를 치는데 버릇이 돼가지고, 저절로, 뭡니까? 팔아라 하고 되느냐. 이게 아니죠. 그죠? 파는 게 아니죠. 아직은 보유죠. 그죠? 아직까지는 보유죠. 기준선, 어디 갔지? 아니, 테이크 2고요.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피도 그렇고, 구름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계속 동그라미죠. 그죠? 셀 할 이유가 없죠. 자, 마지막. 테이크2. 게임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게임 유통 관련주인 테이크2를 미국의 나스닥 지수 종목인데 사고 싶다 하셨거든요. 근데 게임을 좋아하는 것과 게임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는 별개죠. 그죠? 옛날에 쌍용 자동차에 김석원 회장이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죠? 그러다가 쌍용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폭삭 망했죠. 그런 바람에 그 좋던 쌍용양회, 그 좋던 쌍용, 온갖 그 쌍용 그룹들, 그지? 예? 망했잖아요. 삼성, 예? 이건희 회장님께서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하신 나머지 삼성 자동차를 만들었죠. 회사를 설립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쫄딱 망했죠. 그래가지고 투자 금액을 절반도 못 건지고 그걸 갖다가 르노에 팔았죠. 잘 팔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좋아하시지. 게임 좋아한다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는 별개다라는 이야기. 물론 관심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별개인데 그건 그렇고요. 테이크2 차트로 봐서 사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게 뭡니까? 기준선 위에 있는 아래쪽에 있느냐, 구름 위에 있는 아래쪽에 있냐,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후행스팬 위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그걸 가지고 사카마카를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때쯤 되면은 이때 와서 살아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쓸까요? 살아. 뭐요? 구름 위에 있네. 기준선 위에 있네.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네. 살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때마다라도. 그죠? 동사 3에는 좋았죠. 그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기준선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네.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나 아래쪽에 있나? 캔들 밑에 내려갔네. 따라서 여기가 오히려 뭡니까? 저항을 받겠네. 그죠? 구름 위냐 아래냐? 구름은 위죠. 그죠? 구름은 위쪽이니까 상승세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 내려오더라도 구름의 지지를 받을 공산은 있죠. 그럼 사겠다. 오케이? 그러면 일부와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부. 분할 매수. 일부만 사시라. 여기에다가 내가 100 넣을 것 같다. 100 넣고 싶다. $100 넣고 싶다 하면은 일부 얼마? 한 20달러? 한 30달러? 30%만 사고요. 나머지는 기준선을 넘기는지 또는 얘가 후행스변을 넘기는지를 보고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사시라 라는 말입니다. 아니 올라갔던 지금 미리 사는 게 유리하지 왜 비싸게 사라 그러냐. 올라갈지 안 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만 사고 혹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쩝니까? 그러면 여기서 괜히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만 사보자는 거죠. 그러다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상승 추세구나 해서 기준선 위로 올라올 때 나머지 30 샀다면 나머지 60, 70을 그때 가서 사시라라는 말입니다. 아직은 조금만 사세요. 조금만 사세요. 어떻게 해요? 타진 매수. 타진 매수.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도 다 마쳤습니다. 자, 내일은 일요일인데 웬만하면 쉬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 라이브도 없네요. 자, 월요일 날 라이브도 없으니까 화요일 날 라이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뭐 주식시장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로 뭐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니까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요. 오늘에 내일이 있고 내일이면 모르겠는 거니까 그죠?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때 때를 잘 보내시라. 조정 시기를 잘 보내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